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화면을 실행해서 볼 수 있는 걸 했고, 이제 자바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아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바부터 배울 거야. 자, 자바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소스 코드 열었던 거 한번 열어보세요. main activity.java. main activity.java 어디 있어요? main activity.java. main activity.java. 이게 자바 소스 코드입니다. 이 자바 소스 코드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적혀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텍스트 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새 텍스트로 안녕이라고 글자를 적었습니다. 다시 소스 코드 빨리 보세요. 지금 소스 코드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 텍스트 뷰에다가 새 텍스트로 안녕이라고 적었죠. 자, 이제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좀 적어 볼 거예요. 자바를 배울 겁니다. 여기다가 이 자바를 하나씩 배워볼 건데 우리 제일 먼저 배울 거는 타입이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타입, 변수 타입이라고 하는데 변수와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적을 필요 없어요. 주석 처리한 거 아빠 먼저 그 전에 요 앞에 요거부터 배워야 되겠네. 요거는 주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석은 소스 그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우리 개발자들이 여기 보니까 앞에 여기도 그렇죠. 맞아요. 여기 위에도 주석 있죠. 우리 영어로 주석이 적혀 있어요. 여기 뭐라 적혀 있죠. 이거 뭐예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뽀야.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아뽀야, 근데 여기 이거 주석 달기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두 번 해? 한 번은 다르게 사용할 거예요. 가영이는 지금 요거 이렇게 하나만 쓰면 되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다른 약속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두 개는 뒤에는 우리가 임의의 문자를 아무리 적어도 이 글자들이 실제로 자바의 컴파일러가 이 자바 우리가 만든 언어를 컴퓨터 언어로 바꿔주는 1형으로 바꿔주는 애가 1형으로 바꿔주는 애가 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근데 무시를 하는 걸 왜 적을까? 그러게? 무시하는 걸 왜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컴퓨터는 무시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잔뜩 명령들을 적어 놓으면 그 명령들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들에다 설명을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원하는 설명을 적을 수 있는 거죠. 뭐 적어 놓고. 자, 아빠는 지금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지금 요걸 가르쳤어요. 요거 뭐라고?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을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배울 건 변수와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자, 아빠 걸 다 따라 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치고 싶어요. 자, 변수와 변수의 타입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컴퓨터는 명령어들을 실행한다고 했죠. 그 명령어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 자료로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뭐야? 1, 2, 3 1, 2, 3 뭐 그런 것도 4, 있고 5, 6, 지금 7, 여기에 8, 있는 이 10, 안녕 12, 이런 글자도 안녕. 뭐야? 자료야. 근데 컴퓨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자료라고 보고 영어로 데이터인데 이러한 애들을 컴퓨터가 어느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읽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변하는 수라는 뜻이에요. 물론 전에도 얘기했지만 컴퓨터는 어차피 1형밖에 다루지 못하니까 수인데 문자도 컴퓨터 입장에서 수인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변수라고 불러요. 자,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이 자료가 1, 2, 3, 4, 5, 6, 7과 같은 숫자도 있지만 안녕 같은 문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타입이라고 합니다. 타입은 영어로 type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와 변수의 타입을 알고 이 변수를 뭘 해야 되냐면 선언이라는 것을 해야 돼요.
declaration이죠.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전에는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언하는 것을 이제 변수의 타입들을 배우고 선언을 할 겁니다. 먼저 제일 기본적인 변수는 우리가 가영이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숫자예요, 숫자. 그죠? 숫자 변수는 int라고 합니다. int라고 하는 이 변수의 타입을 사용을 하고 뒤에다 변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변수 이름 뭐 줄까? 변수 이름을 hello라고 줄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 공간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우리가. hello라고. 다양히도 써봐야지.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자, 설명을 들으면서 hello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우리가 그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이름이 hello고 근데 이 공간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다? 가영이는 bed라고 했네요. 자, 이 hello라고 하는 공간 또는 가영이는 이제 bed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자료가 뭐다? int라고. 그 자료가 int다. 자, 이제 hello는 int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변수명이 hello인 거야. 네. 자, hello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박스를 생각하면 돼요. 그 박스를 만들었는데 그 박스에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도 int 숫자만 저장할 수 있다. int 숫자라는 게 뭐냐? int 숫자는 이런 숫자를 얘기해요. 0 또는 1 물론 마이너스도 돼요. 음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의 숫자부터 시작해서 양수까지 0도 가능하고 이런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int라고 하는 애예요. 여기에 이거는 저장을 못해요. 0.1 가령 0.1 배웠죠? 소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0.1이라고 아빠가 적었더니 밑에 뭐라고 지금 보여요? 빨간색으로 밑줄이 쭉 보이죠? 자바 컴파일러한테 우리가 아직 얘를 맡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자바 컴파일러한테 맡기지 않았지만 우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얘네들을 미리 한번 돌려서 얘가 에러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헬로우가 에러예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가 거기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놨더니 뭐가 나왔어요? 에러의 내용이 보여요. 우리가 요구하는 타입은 우리가 요구하는 아빠 타입이 뭐라고 했어? 변수의 타입이랬죠? 타입이 int인데 제공된 건 더블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타입 아빠가 가르쳐 줄게요. 두 번째 타입은 또 다른 타입은 더블입니다. 더블은 소수점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블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소수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더블에다가는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int는 인티저의 약자고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 2, 3, 뭐 1, 2, 3, 4,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만 넣을 수 있는 게 인티저고요. 그리고 더블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은 1 넣을 수 있어요. 1도 넣을 수 있어. 0.1도 넣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소수도 넣을 수 있는 게 더블이라는 타입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블이라는 타입은 지금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더블은 지우고요. 아빠가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가영이가 궁금해하지 않았네요. 그럼 바로 마지막에 있는 얘예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우리가 모든 문장의 끝에 뒤에는 요 뒤에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이 세미콜론을 왜 찍어주냐면 하나의 명령이 정확히는 하나의 문장인데 컴퓨터 저번에 그거 한번 궁금해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궁금했었나? 그 프로그램에게 그 우리가 컴파일러에게 그 알려줄 때 문장 단위로 알려주는데 그 문장 하나가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알람이 왜 울리지?
자, 얼른 다시 오세요. 네. 왔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가양이 자바 언어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운 건 주석. 슬래시 2개. 주석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건 이제 변수와 변수 타입, 그걸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줄에 int hello라고 적은 얘는 hello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선언이에요, 선언. 선언. 선언을 어쨌든 선언도 하나의 명령이고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문장의 끝에 세미콜론을 찍어준 겁니다. 됐죠? 땡. 그리고 이 녀석의 변수의 타입은 인티저예요. 정수를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인티저 정수 타입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정수를 1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거 가영이. 가영이가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뭘 배웠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배웠어요? 맞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배웠어요? 우리가 이런 거 배울 때 가운데 더하기는 두 개의 수를 더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는의 는은 되게 중요해요. 는은 잘 보면 여기도 는이 쓰였잖아요. 이때 는이 헬로우랑 1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학에서 배웠던 그 는이랑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아빠 보세요. 이거 보셨어요? 네.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이때 사용한 우리의 는은 요 는은 뭐냐면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이 헬로우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박스라고 했죠, 아빠가? 박스 안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면 헬로우는 헬로우라고 하는 이 상자는 안에 뭘 가지고 있다? 1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 위에 선언할 때 요 헬로우에는 안에 값이 뭐가 있을까요? 요 때는 안 보여. 마우스. 요 때 헬로우에는 값이 뭐가 있을까요? 1. 없어요. 알 왜? 수가 없어요. 이 35번 컴퓨터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실행을 하는데 요 35번 줄이 실행될 때 요 헬로우 안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선언은 했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값을 넣지 않았습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네. 헬로우는 지금 35번 라인에 선언할 때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았어요. 값을 넣지 않았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36번 줄, 요 36번 줄에서는 헬로우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넣었다고도 표현하고 대입했다 라고도 하고요. 네. 할당했다. 뭐 어사인먼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요 는을 뭐라고 하냐면 대입 연산 또는 어사인먼트라고 해요.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양이가 수학에서 알고 있는 는과 좀 다르다라는 거 이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요 는을 여기다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요. 30. 바로 여기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여기다 0을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아까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선언이라고 했죠. 인티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헬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인티저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헬로우라는 변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 그 안에 값을 0으로 초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0이 그대로 대입이 돼서 헬로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5번 줄에서 헬로우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때 컴퓨터가 명령어들 하나하나 처리를 해나가요. 그래서 35번의 명령어를 딱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35번의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컴파일 프로그램은 헬로우라는 상자 안에다 값을 뭘 넣었을까요? 0을 넣었어요. 그리고 36번을 실행하면 그 상자 안에 있던 0은 어디 갈까요? 있고 없어지고요. 없어져? 거기에 1을 넣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는 상자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상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나요? 아빠 그럼 이거 상자를 여러 개 만들면 여러 개 넣을 수 있어? 자, 여러 개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int a, b, c, d, e, f, g. 아빠가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변수가 a라는 변수 이름이 a예요.
B라는 변수, C라는 변수, D, E, F, G 몇 개 만든 거니? 7개를 만들었네. 변수 7개를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요렇게 만들 때 아빠가 한 개 만드는 건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개 만들기가 귀찮아서 아빠 이렇게 하는데 요때 귀찮아서 이렇게 할 때도 문법을 꼭 지켜야 돼요. 컴파일러는 약속한 거 아닌 거 하면은 되게 불평해. 막 꿍시렁꿍시렁 돼. 아까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 맞죠? 꿍시렁꿍시렁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하는 거 좋아. 너 편하게 변수 여러 개 선언할 수 있게 해줄게. 요거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B int C 아빠 쓰는 거 보세요. D int E int F 어느 세월이 다 int G 하려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줄여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럴 때 변수명들 사이에는 콤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타입이 int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A, B, C, D, E, F, G는 모두 다 무슨 타입? int 타입인 겁니다. 네. 가영이가 따로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아빠 설명을 조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네. 자, 이렇게 변수명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했고 대입하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변수 그 타입을 하나 더 배울 건데 그건 바로 문자열 타입이에요. 요거까지만 배우고 아빠가 예제를 하나 만들고 가영이한테 숙제를 줄 거야. 오케이? 자, 문자열의 타입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스트링 보세요. 스트링 그때 S가 대문자예요. S 스트링 하고 변수명은 뭐라고 할까? A라고 합시다. 아빠 이름 짓기가 귀찮다. 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든 겁니다. 이 스트링 A라는 변수는 지금 얘도 초기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있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초기화 값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초기화는 아니고 우리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은이라고 아빠가 이름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값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만들면서 바로 초기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녀석의 변수는 무슨 타입? 문자열 타입. 문자열 정확히는 스트링이죠. 스트링, 문자열 같은 말이에요. 타입의 다가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변수명이 오잉. A 했는데요. 뒤에 적어야죠. 뒤에 뭘 안 적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빠가 여기 변수명 변수의 타입을 스트링이라고 했는데 아까 숫자는 그냥 이렇게 1 이렇게 적었잖아? 됐다. 없어졌다. 아니 딴 게 생겼지. 자, 딴 게 생겨서 이제 그 딴 것들에 대해 설명해 줄게요. 문자를 우리가 열을 직접 쓸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써줘야 됩니다. 앞뒤로. 그랬을 때 가운데 들어가는 것만 문자열이 돼요. 그래서 밑에 안녕도 보면 양쪽에 따옴표를 써줬죠.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을 만듭니다. 뭐 됐나요? 네. 근데 뭐야 이거? 헬로 데드는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야? 여기도 빨간색인데. 자, 가영이가 지금 적어놓은 코드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1 맞아요? 이게 빨간색이죠? 맞아요? 왜 빨간색일까요? 알 것 같아. 이게 왜 빨간색일까요? 몰라. 왜 모르면 어떡해. db라는 변수를 선언했나요? 상자를 됐다. 가영이는 아까 bed라고 했었어서 얘를 db라고 했구나. 가영이 거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가영이 또 하나 잘못한 게 있죠. x는 0.1 이렇게 적어놨는데 뒤에도 에러가 하나 있어요. 뒤에 빨간색 보여요? 얘는 왜 에러일까요? 얘는 왜 에러일까요? 어디? x 뒤에 보면 빨간색 선 보여요? 이거 3번? 아니죠. 요 가운데 스페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요 뒤에는 왜 빨간색이죠? 여기에 문장의 끝에는 항상 뭘 적어야 된다? 세미콜론을 적어야 된다. 그렇죠. 밑에 가영의 여기도 똑같죠? 가영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죠? 세미콜론이 빠져서 그래요.
안 먹겠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안 받겠다.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인티저라는 타입 만들어서 모든 변수는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변수라는 상자 안에 우리는 값을 넣어야지 쓸 수 있다. 값을 넣는 방법은 이렇게 바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우리 set 텍스트 안에 이렇게 문자열을 직접 넣는데 여기다가 A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A라고 적어볼까요? set 텍스트 안에다가 텍스 세트? set 텍스트 여기 아까 있었죠? 제일 밑에 거기 안녕 지우고 A를 넣어보세요. 아니 괄호는 없어야지. 왜냐면 아까 지금 여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안녕 있었죠. 이때 우리는 뭘 한 거냐면 안녕을 적겠다는 건데 안녕이 아니라 지금 A를 대신 넣은 거예요. A가 뭐야? 얘는 이거 안 생기네? 자, A가 뭐야? A가 어디 있어? A는 뭐지 지금? A? 우리는 A를 만들었죠. 선언했어요. 요거. 그쵸? 문자열로 우리가 A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열에다가 우리가 값도 넣어놨어요. 넣어놨죠? 그리고 그 값을 우리가 setText한테 건네준 겁니다. 자, 이 뒤에다가 더하기로 배드를 붙여봅시다. 플러스 테드? 플러스 B E T 자, A는 타입이 뭐예요? 타입 A의 타입은? A의 타입은? 요거 그게 뭐죠? 스트링, 스트링 문자열이라고 해도 되고 스트링이라고 해도 되죠. A의 문자열.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배드의 타입은? 요 5.1 배드 어디 있어? 배드 어디서 선언했어요? 배드 요거 배드를 선언한 곳. 요거다 그쵸, 거기서 선언했죠. 배드는 여기서 선언했어요. 그때 배드의 타입은 뭐였죠? 타입 int 그렇죠, int예요. 근데 지금 배드의 값은 뭘까요? 값 1, 아니 0.1 사용해 아니지. 아닌가? 배드의 값, 배드 1 0 아니고? 안 넣. 아, 가영이는 이걸 안 넣었구나. 어 자, 아빠에서 보면 배드의 값은 얼마일까요? 0 배드 값은 0일까요? 아니죠. 여기선 0이었지. 그리고 1이겠구나. 여기서 1이 됐다가 다시 밑에 내려와서 또 여기서 다시 1이 됐어요. 그럼 배드의 값은 1입니다. 그러면 setText엔 뭐가 찍힐까? 우리 한번 볼까? 실행해보세요. run, 다시 run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아빠는 뭐가 찍혔는지 보여요? 병훈이라는 글자가 찍혔고 거기 병원 뒤에 1이 됐어. 1이 됐어요. 왜냐면 A라고 하는 병훈이라는 문자열과 그럼 여기는 가영일이래? 그렇죠. 근데 배드가 가영이는 더해졌기 왜안 때문에. 넣어? 가영이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휴대폰으로 하자. 아빠는 에뮬레이터로 할게. 자, 누구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원래 가영이가 아빠 여기서 궁금해야 될 건 이거예요. 더하기를 했어요. 응. 문자열이랑 숫자랑 더할 수가 있어요? 아니? 원래는 더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경우에 배드가 문자열하고 더해지기 위해서 숫자 1이 문자 1로 바뀌어서 근데 만약에 더해진 이런 거야. 경우는 있지. A는 몇이고 D는 몇 곱하기 몇입니다. 그런 거는. 뭐 이게 둘 다 숫자면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문자랑 숫자를 더하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가 문자로 바뀌어서 더해진 거고 그렇게 되도록 자바에 있는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더하기를 정의해 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기본적인 타입 3개 배웠어요. int, 더블, 스트링. 변수는 상자예요. 값을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값을 우리는 이렇게 다른 애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아빠야 이거 요런 거 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만들었잖아. 주석. 근데 주석은 시작이 있으면 끝나는 게 있는데 끝나는 게 뭐야?
주석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이거 여기 요런 걸로 시작을 하고 요런 경우에 여기 쓰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아, 세미콜론은 끝날 때 이렇게 끝난다고 표시해놨죠? 근데 주석은 시작은 했는데 시작할 때 표시하고 끝날 때 표시 안 하네? 응.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자, 세미콜론은 끝날 때 끝나서 요 문장이 끝났다는 걸 정의하고요. 주석은 요 주석은 요 두 개짜리 요 주석은 슬래시 두 개 주석은 그 줄 끝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 줄 뒤에 아무리 많이 가도 그냥 그 줄은 그냥 주석인 거예요. 단 여러 줄에 걸치는 주석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 줄에 걸쳐서 주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좀 두 종류인 거예요. 요렇게 한 줄짜리 주석을 쓸 수도 있고요. 요렇게 여러 줄짜리 주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씩 가서 해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가영이 따라 쳐보고 아빠가 응. 숙제도 내준다고 했었는데 숙제는 나중에 하자.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끝나는 주석 표시해줘야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